안녕하세요. 문어춥줍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샬럿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 중 하나인 샬럿 브론테는 1816년 요크셔주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였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인 샬럿 브론테는 자매들과 함께 잠시 기숙학교 생활을 했지만 두 언니마저 사망하는 바람에 졸지에 맞이가 됩니다. 후에 폭풍의 언덕의 작가가 되는 에밀리와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함께 독학을 하죠. 이 시기부터 샬럿 브론테는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15세가 되던 해에 한 기숙학교에 입학하여 그곳에서 교사 생활까지 하게 되는데요. 기숙학교의 교사 생활은 그녀의 삶과 문학작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쉽게도 샬럿 브론테는 결혼한 지 얼마 후에 이른 나이에 죽음을 맞고 맙니다. 제인 에어는 샬럿 브론테의 대표작으로서 1847년 발표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샬럿 브론테는 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커러벨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는데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작품의 작가가 여성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이 작품은 제인 에어라는 주인공의 기구한 일생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제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작가의 실제 경험이 많이 녹아있죠. 개인적으로는 작가가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느낌이 실타래를 얽고 또 얽다가 단번에 끊어버리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부터 샬럿 브론테가 들려주는 당시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인 에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제인 에어란 여성입니다. 그녀는 외숙모인 리드 부인의 집에 얹혀 살고 있죠. 제인은 나중에 아델이란 여자아이의 가정교사로 취직하게 되는데요. 그곳의 집주인인 로체스터와 연인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제인의 친척인 세인트 존이란 남자도 이 작품의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제 제인 에어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린 제인 에어는 외숙모인 리드 부인의 집에서 사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인의 부모님은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10살 정도 된 제인을 데려오는 외삼촌마저 얼마 안 되어 사망하면서 제인의 처지는 불우해지죠. 외숙모에게 있어 제인은 그저 짐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평범한 여자아이들과는 달리 고집세고 애교 없는 제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외숙모의 사랑을 받긴 어려웠고 사촌들로부터도 괴롭힘을 받고 있었죠. 학대로 인해 병이 들어버린 제인을 진료한 로이드란 약사는 리드 부인에게 그녀를 기숙학교에 보낼 것을 제안하죠. 리드 부인은 꼴보기 싫던 제인을 흔쾌히 멀리 있는 로우드 기숙학교로 보냈는데요. 그러면서 이사장 격인 브로클 허스트에게 제인에 대한 험담을 잔뜩 늘어놓습니다. 제인은 로우드 학교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어느 날 브로클 허스트가 학교에 나타나 학생들과 교사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리드 부인에게 들은 제인의 악담을 하죠. 하지만 템플 교장이 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도리어 이 일로 제인은 학교의 유명인사가 됩니다. 시간이 흘러 10대 후반이 된 제인은 로우드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새로운 자극을 찾아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녀는 손필드라는 곳에 가정교사로 취직합니다. 제인은 아델이란 이름의 여자아이를 가르치게 되었고 그 집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며 원만하게 생활하죠.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인 로체스터가 돌아오는데요. 그는 30대 후반으로서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였죠. 어찌된 일인지 로체스터는 제인에게만큼은 친절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아델은 과거에 로체스터와 사귀던 프랑스 여자의 사생아로서 로체스터에게 떠맡겨진 것이었습니다. 제인과 로체스터는 점차 가까워지는데요.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호감을 갖게 됩니다. 한편 제인은 이 집안에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정신적으로 이상한 여자가 한 방에 갇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제인은 그 이상한 여자로 인해 여러 번 놀라고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제인을 사랑하게 된 로체스터는 그녀에게 청혼하고 두 사람은 간략한 결혼식을 올리려 교회로 향하죠. 하지만 결혼식에 나타난 리처드란 남자가 로체스터에게 사실 합법적인 아내가 있음을 폭로하여 결혼식은 취소되고 맙니다. 알고 보니 방에 갇혀 살던 그 미치광이 여자가 사실 로체스터의 아내였던 것이었죠. 로체스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인에게 청혼하지만 제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며 거절하고 떠나버립니다. 급히 떠난 제인은 이곳저곳을 헤매는데 거지꼴이 된 그녀는 한 저택에 도착하여
세인트 존과 그의 여동생들을 만나죠. 제인은 그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세인트 존의 주선으로 한 시골 마을의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풍족하진 않지만 만족하며 살아가던 제인에게 세인트 존은 자신과 결혼하여 인도에 선교를 떠나자고 제안하죠. 사실 세인트 존 남매는 제인의 친척이었는데요. 제인의 숙부가 그녀에게 상당한 규모의 유산을 남기며 그들이 친척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제인 에어는 자신을 속박하려는 세인트 존에게 반감을 느끼고 그의 끈질긴 청혼을 거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세인트 존의 설득에 제인의 마음이 점차 기울어가던 어느 날, 그때까지도 잊지 못하던 로체스터를 찾아갑니다. 알고 보니 로체스터에 미친 아내가 집에 방화를 해 사망하고 로체스터는 그 사고로 한쪽 손과 시력을 잃어버렸죠. 로체스터와 제인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두 사람은 결혼하면서 이 작품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제인 에어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인 에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샬럿 브론테가 만들어낸 제인 에어는 동시대에 창조된 어떤 여성 캐릭터보다도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여성 작가인 제인 오스틴의 리지, 에밀리 브론테의 캐서린 등과 비교했을 때 가장 주체적이고 가장 강인해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인 에어라는 인물을 주체적 이상주의자로 정의하고 싶은데요. 제인은 자기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로우드 학교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서 가정교사가 되는가 하면 로체스터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미련 없이 그를 떠나버리는 모습,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하죠. 제인이 이처럼 주체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도 남성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낀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위해 연습이 필요하고 남자 형제들만큼 그들의 노력을 발휘할 분야가 필요하다. 라는 제인의 생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제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로체스터 앞에서도 자신을 한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죽을 때까지 천사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저는 그냥 저 자신이 될 거예요, 로체스터 씨. 댁에서 천사 같은 것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말아요. 그런 건 절대 얻지 못할 테니까요. 이 작품이 쓰여질 당시로서는 분명 파격적일 정도로 주체적이고 강인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좋음과 옳음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제인을 통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인 에어를 주체적 이상주의자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제인을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좋음과 옳음 사이에서 주저하고 심각하게 갈등하면서도 거의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제인은 로체스터에게 비록 미치광이일지라도 합법적인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로체스터를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만약 제인이 눈을 딱 감고 부유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로체스터와 살기를 결심했다면 그녀의 인생은 안락하고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인은 사랑과 재산을 뒤로하고 스스로 고생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로체스터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치 엠마누엘 칸트의 정언 영역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들은 준엄해. 그것들은 결코 더럽혀져서는 안 돼. 내가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법과 원칙을 어긴다면 그것들의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 많은 사람들이 좋음과 옳음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좋음을 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인의 이러한 이상주의적 모습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동질감을 찾아내게 만드는 사랑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인 에어가 다른 작품의 여주인공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미녀가 아니란 점입니다. 이상하게도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은 하나같이 그들을 미인으로 설정하는데요. 제인은 소설의 직접적인 묘사나 등장인물들의 평을 볼 때 결코 미인은 아니었습니다. 제인의 연인인 로체스터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것이 두 사람의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제인과 로체스터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신분과 재산을 비롯한 모든 점이 달라서 사실상 두 사람의 공통점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인은 로체스터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자신이 그와 비슷하며 자신만이 로체스터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그와 비슷하다고 느껴. 나는 그의 안색과 동작이 나타내는 의미를 이해해. 비록 지위와 재산에서 심하게 격차가 난다 해도
정신적으로 나를 그와 동화시켜주는 것이 내 머리와 가슴 속에 내 피와 신경에 들어있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공통점만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공통점을 찾아내고 차이점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사랑이라는 것에 담긴 큰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제인 에어 줍줍이었습니다. 강인하고 주체적인 이상주의자 제인 에어를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세기 보수적인 영국 사회를 살았던 작가 샬럿 브론테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문학 줍줍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